이대훈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홈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줄 만루홈런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동반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야기했던 트럼프의 관세 발언이 그래도 이 폭주가 조금 누그러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바라볼까요? 네, 오늘 시장 판세 말씀하신 대로 좀 이제 트럼프가 좀 순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너무나도 딱딱하고 강인했던 이제 트럼프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마치 뭐 순두부처럼 이렇게 몽글몽글해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입만 살아있는 순둥이가 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 발 후퇴했으니까 후퇴한 상황에서는 이 상황을 수습하고 있는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90일 관세 유예를 했고 반도체나 뭐 가전기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관세를 또 유예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반도체 뭐 관세 부과를 14일 날 발표하겠다라고 해놓고 나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무역법이나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일주일 늦게 발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 또한 품목별로 뭐 부과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강인하게 얘기했던 것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칩스법 뭐하러 하느냐, 뭐하러 보조금을 줘서 미국에 공장 짓게 하느냐, 관세 올리면 알아서 들어온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경제가 트럼프 1기 때만큼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드디어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국채 공격 한번 받으니까 단기채가 금리가 튀어버리고 장기채 내려가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국채는 난해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시진핑은 내 친구다 대화하자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수순을 잘 밟으면서 본다 보면은 트럼프가 이제 첫 번째 1라운드에서는 조금 불리하게 가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중국도 장기전을 대비해서 이미 수년간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중국이 준비를 더 오래 했기 때문에 시작 자체는 좀 더 뭐 경쾌한 페달을 밟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트럼프가 또 당연히 플랜 B, 플랜 C 반격 카드를 마련해 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잘 보면서 우리는 중간에 껴있는 입장이죠. 눈치껏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상황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라는 수장이 없고 권한 대행이 있기 때문에 살짝 차기 정권으로 미루는 과정, 협상은 적극적으로 하되 지금도 알래스카에 뭐 파견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알아보겠다 이런 제스처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계약을 맺거나 하진 않지만 성사시키진 않지만 적극적인 제스처 보이는 것만으로도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는 협상 진행 중이다라고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빠르게 하는 이런 국가들이 조금 더 이로울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베트남, 이번 주 뭐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본,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한국으로 이제 순서대로 이제 협상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만만한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다루기 쉬운 순서대로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빠르게 하는 게 이로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좀 이제 만만한 국가들 먼저 이제 멕시코나 캐나다 먼저 굴복시키고 그 다음에 뭐 베트남, 일본, 뭐 한국, 대만 뭐 이런 국가들 먼저 또 굴복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협상을 빠르게 맺어 나가면서 야 얘네도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연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또 불편해지는 겁니다. 마치 캐나다가 지연되는 것처럼 말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이 휴전 같은 경우가 지연되는 것처럼 말이죠. 트럼프의 계획이 점점 이제 일그러지면서 지금 잠깐 이제 주춤한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 사람이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죠. 또 언제 또 난리를 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뭐 긴장감은 갖고 있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잠시 동안은 일단 중국이랑 대화하는 이런 제스처 취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 이번 반등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라고 했습니다. 반등 구간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 차익 실현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어제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도 제가 18,000원 구간 말씀드렸었는데 그 구간에 에서 이제 정리 안 하신 분들 욕심 이제 그만 부리셔야 됩니다. 안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오늘 13,000원대를 보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빨리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급등주는 좀 정리하면서 본다라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은 편안하게 보실 수 있고 바닥권 종목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수로 넘어가서 보면은 코스피 말씀하신 대로 뭐 강세를 펼치고 있다. 지금 구간은 올라도 흥 내려도 흥 자율 등락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조금 오르고 조금 내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구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2,400은 이탈해도 바로 회복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바로 검증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2,500까지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유지되느냐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500 아래서 이렇게 이중바닥성 움직임을 그리느냐 아니면 회복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역헤드 숄더 모양을 만드느냐. 근데 역헤드 숄더라고 하기엔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니까 모양이 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존 박스권으로 회귀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0 회귀를 하느냐 아니면 이 아래에서 이중바닥 그리고 저점 시그널 만들어 놓고 가느냐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680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680 회복되고 지금 벌써 뭐 700대까지 올라오죠. 730은 사실 크게 의미 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680에서 780 좀 넓은 의미에서 좀 보시면 되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저는 이번 봄에 고점 돌파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4월인데도 벌써 이만큼 올라오는 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올라온 다음에 한번 휴식 구간, 조정 구간 받은 다음에 가는 것도 이제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과도하게 걱정할 구간은 아니다. 지금 트럼프의 순두부 같은 그런 구간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빨리 올라온 종목들만 이런 종목들만 차익 실현하면서 바닥권 종목으로 계속 교체해가면서 좋은 소식 들리는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좋은 소식 어떤 섹터들에서 들리나 봤더니 조금 전에 뭐 반도체나 가전기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부품 섹터에서 이제 또 관세 유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거다라고 제가 과거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 이제 수출하는 부분이 워낙 뭐 커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민감하게 또 반응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통계치를 보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 한 2차례 정도는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현대차랑 기아차가 거의 1년에 한 170만 대 정도를 이제 판매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나라 미국에 지금 이렇게까지 자동차를 잘 팔고 일본보다도 더 많은 판매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일본은 관세 안 받습니까? 일본도 받습니다. 그리고 뭐 폭스바겐은 안 받습니까? 다 마찬가지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제가 이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제일 피해보는 국가는 미국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 혼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과거부터 계속 말씀드려왔고 한국 GM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GM은 미국 기업인데 90%가 미국으로 수출을 한다. 한 달에 한 4만 대 정도를 생산을 합니다. 한국 GM이. 그런데 이 중에 90%를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구간에 대해서 1년에 40만 대가 넘는 이런 물량을 관세를 맞아야 되는 GM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시행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기존부터 계속 드려왔습니다. 게다가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번에 메타플랜트 설립하고도 이제 최소 30만 대 이상이 추가로 이제 생산이 되고 있고 50만 대까지 추가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50만 대까지 추가한다라고 했고 31조 투자해서 이런 부분을 다 갖춰 놓는다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한 5% 전후 정도가 영향을 좀 받을 거예요, 당분간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 기업이 더 멕시코나 이런 데도 이제 생산 기지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관세에서 이제 면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흐름을 확인하셔야 돼요.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과거부터 들려드렸던 말씀이니까 이게 그냥 흐름대로 움직이고 있구나. 겁은 주었지만 실제로 이게 시행돼가지고 흘러가기엔 어렵구나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섹터는 뭐 쉽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또 우리가 핵심 종목들 잡아봐야 되는데 너무 다른 종목들을 가져오려고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존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중에서 이제 위치에 따라서 주가 위치에 따라서 순서만 조금 바뀌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이 볼만한 종목들 지금 현재 타이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해서 일시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에 따라 또 뉴욕 증시에서도 관련주의 주가가 상승 반전하게 됐는데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 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자동차주 안에서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 종목부터 들어가 볼게요. 기아를 골라주셨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함께 동반 3에서 4%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현대차보다 기아를 또 접근하기 편하게 보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제가 과거부터 기아를 더 선호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습니다. 내연기관 시절부터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현대차가 너무 압도적인 이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지금이야 뭐 현대차가 이제 워낙 뭐 라인업을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세단 중심으로 이제 많이 발전한 이제 기업이었고 사실 뭐 경차라든지 아니면 SUV나 뭐 RV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뭐 기아가 강세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해외로 나가면은 세단 좋죠. 근데 세단 잘하는 기업들 너무 많잖아요. 글로벌 기업 중에.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가성비로 그 부분을 돌파해낸 것이고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원래 잘하는 게 경차 그리고 SUV, RV 이 실용적인 차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출 동향으로 가면은 기아가 꽤나 유리한 위치에 있다. 원래는 격차가 이만큼 났지만 해외로 나가면은 그 차이가 거의 없을 거다. 어떻게 보면은 기아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꽤 많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에서 31조 투자를 한다는 게 현대차가 아니라 그룹사 전체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스마트 팩토리랑 로봇이랑 이런 부분까지 다 합쳐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고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중국산 부품이나 소재 쓰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잠깐 딜레이 되기도 했지만 기아 같은 경우는 보조금 혜택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흔들림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메타플랜트까지 해서 제가 계산을 싹 해서 올려드렸는데요. 지난해에 거의 80만 대에 육박하는 79만 6,488대를 이제 판매를 했습니다. 올해 더 늘어나면 좋겠죠. 80만 대 가면 좋겠는데 이게 원하는 대로 우리가 풀 캐파로 해서 다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아는 최대 지금 북미에서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양까지 하면 30만 대까지 포함하면은 85만 대까지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장이 아니라 메타플랜트가 확장됐을 때까지 얘기해요. 메타플랜트의 40%는 기아차를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기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추후에 관세가 정말로 매겨진다라고 해도 그 영향력에서 최대한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어서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항상 말씀드리는 기업이니까 여러분도 이런 제가 수치적으로도 보여드리는 거고 지금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도 이런 부분을 함께 보시면서 이제 계산까지 딱 해서 여러분들 스마트하게 보시면은 기아가 어떻게 보면 또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런 상황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장에서 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루 타석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의 시세가 역시나 돋보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 또 골라주셨습니다. 에코플라스틱 2루타로 선정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네, 에코플라스틱 기존에도 딱 한 번 정도는 제가 이 종목도 여러분들 바라볼 만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주가 탄력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이 종목이 2루타 항상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트레이딩을 보기에는 적합한 것 같아요. 국채과제나 이런 부분도 이제 계속 이제 들어가고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권이 지금 교체되는 이런 시기이고 여러 가지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추경도 나오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친환경 정책에 또 친화적인 이런 정책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고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조지아 공장이나 이런 데는 뭐 당연하게 들어가는 거고 테슬라에도 또 공급한다라는 얘기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또 한 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처럼 바닥권일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주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에코플라스틱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 기업은 또 현대자동차의 인도법인 상장 이슈에 따른 수혜주로도 엮이고 있으니까요.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3루타석으로 이동해서 오늘의 3루타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신을 골라주셨는데 화신은 제가 보기에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뭔가 불같이 주가가 오늘도 7%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3루타로 꼽아주신 이유 뭘까요?
네, 이 종목은 기존에 말로 없는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선택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뭐 AS 전략까지도 이제 말씀드렸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50원 미달돼서 50원만큼 죄송합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현대차의 가장 확실한 1차 협력사이기도 하고 이제 전기차 쪽으로 전환될 때 실시 배터리 팩 케이스까지도 확실하게 이제 뭐 모양을 자리 잡은 그런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기 제가 이렇게 사진 하나 올려드리는데 저기에 해당되는 포인트에 해당되는 모든 부품을 다 만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니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본격적인 실적 성장 당연하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배터리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유예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뭐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난번에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AS 전략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정말 10,000원 목표가에서 50원 모자랐죠. 9,950원 모자라서 50원 죄송합니다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휴식을 취한다 말씀드리고 최근에도 이렇게 밀리면 여러분 다시 사도 됩니다라는 말씀까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쓱 다시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고 오늘도 강세를 보이지만 뭐 음봉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괜찮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눌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천천히 모아간다라고 하시면 저는 또 다시 한번 뭐 10,000원 구간 가는 건 어렵지 않고 저는 올해 안에 10,000원은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서 이제 주가 탄력들 다시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화신은 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본 만큼 이번에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동안에 만나온 종목들 잘 운용되고 있는지 수익률 체크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말로 없는 종목들 뭐 고점을 계속 높이는 과정 1, 2월 그리고 3월은 저점을 높이는 과정 그리고 이제 4월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다 높일 수 있는 과정 그리고 신규 종목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말씀드렸는데 크라우드웍스 120% 확인됐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여기가 지금 격전지가 될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크라우드웍스도 사실 여기 한번 걸쳤다가 올라왔죠. 그런 것처럼 도움닫기 하고 앞으로 또 넘어가야 되니까 이 과정에서 또 이제 여기 있는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 있고 글로벌 텍스프리가 지금 50%에 근접해서 0.4% 남았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4월이면은 50% 아래 종목은 못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분명히 지난달 말하고 이번 달 초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감이 안 오셨겠지만 지금은 바로 눈에 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차 목표치 앞두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달에 여러분들 알려드린 종목들만 해도 스틱 인베스트먼트 지금 11,500원까지 지금 단 570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20% 이상 다 넘어가는 종목들이에요. 이 단기간에 좋은 수익률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사실 어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제 살짝 빼먹은 종목이 넵튠입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7,600원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400원 정도 남겨놨는데요. 1차 목표치 코앞에 두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들도 다 21%, 22%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니까 편안하게 보시고 마지막으로 하이젠 아레나 같은 경우가 이제 일주일도 안 된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3거래일 됐는데 벌써 뭐 28% 정도의 뭐 놀라운 수익률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로봇주가 워낙 뭐 탄력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런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 이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1차 목표치. 이런 종목들 잘 보시고 눌림목에서 또 다시 한번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장 너무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급등한 종목들만 찰실현 잘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로 없는 종목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이제 최근에 4월 들어서 우리가 신규 접근해봤던 종목들 위주로 리뷰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또 시세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 찾아주실 것 같은데 지금 부품주들이 다 가속 페달을 밟고 잘 가고 있거든요. 꼽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으로 골라보셨을까요? 네,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냈습니다. 이번 종목은 바로 SL입니다. 자, 자동차 헤드램프 쪽으로는 뭐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1위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대차 그룹은 당연하고 BMW나 GM 같은 글로벌 고객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과거에도 제가 이 종목을 3루타로 한번 이제 소개해드리고 나서 급등 흐름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아예 바닥권이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빠르게 움직였네요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뭐 아주 좋은 모습이고 매출
매출도 이제 5조에 임박하면서 계속 뭐 외형 성장까지 해나가고 현대차 미국 진출하면서 더욱더 큰 성장을 해 나갈 기업이다라고 보시면은 아주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판매량 다시 한번 늘고 있고 전기차도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 소식 계속 들으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입각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가격 전략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32,000원 뭐 전후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33,000원 아래 구간이면 그냥 이 구간은 그냥 싼 구간입니다. 기존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은 그냥 싸게 매수하시면 되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고 과거엔 제가 뭐 27,000원 구간에서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후에 한번 멋지게 41,000원대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충분히 휴식 취하고 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 저는 아까 화신 같은 이런 종목들은 먼저 선발대라서 움직였는데 이 종목도 선발대에 해당되지만 생각보다 상승폭이 적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33,000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가속 페달을 밟고 정말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요. 33,000원 회복되면 그때부터 진짜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시동 걸면서 기아를 살살살살 밟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위에 제가 이렇게 선을 다 그어놨습니다. 1차 목표치는 이렇게 37,000원 보시면 되고 2차 목표치가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45,000원을 말로 없는 가격으로 제가 설정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요 하단에 있는 29,0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한번 하시는데 요 아래서 이제 눈치 봐가면서 살살 모아가신다거나 아니면은 회복된 다음에 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저점 구간 지금 아직까지 출발 정도밖에 안 한 구간입니다. 한 걸음밖에 안 남았으니까 안 뗐으니까 저 멀리 갈 수 있는 종목 지금부터 여러분들 관심 갖고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SL에 대한 이제 말로 없는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잘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던 자동차주들이 다시 한번 또 질주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